네, 이제 법인세법입니다. 자, 83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27번부터 해서 12문제가 법인세법이고요. 법서부 12문제씩.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는 문제네요. 보기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법인세 신고 후 신고조정사항이 누락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 경종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맞는 문장인지 보겠습니다. 그럼 뒤쪽에 페이지는 87페이지, 좀 몇 페이지 뒤로 가세요. 87페이지. 일단 여기가 1번 해설은 여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을 비교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신고조정사항이란 결산서, 손익계산서에 과소 계상된 경우에 반드시 신고조정, 입금 산입 혹은 송금 산입을 해야 하는 입금 혹은 송금 항목을 말합니다. 당연히 과대 계상 너무 많이 했다면은 입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해야겠죠.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외부와의 거래로 인해서 반드시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되어야 할 사항들로서 자, 매출액, 매출 원가, 인건비 등 모든 입금 항목과 대부분의 송금 항목. 자, 여러분 이렇게 되죠. 입금 항목은 모두 다 신고조정 사항이에요. 선택 가능한 게 없습니다. 입금 항목은 모든 게 다 신고조정 사항이에요. 매출액이 대표적인 입금 항목이 되겠죠. 그리고 송금 항목은 대부분의 송금 항목. 전부 다는 아닌 거예요. 송금 항목도 예를 들면 매출 원가, 인건비, 색깔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송금 항목들, 실제로 나간 돈을 비용으로 딱 그만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인식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돈이 나갔는데 적게 인식하고 싶다고 적게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입금 항목은 모두 다 신고조정 사항이에요. 송금 항목은 대부분이 송금 항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따가 결산조정 사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입금 항목은 결산조정 사항이 없죠? 그리고 송금 항목 중에서 일부가 결산조정 사항이 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번 풀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만약 신고조정 사항을 신고할 때 누락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사후에라도 결국 여러분 어떻게 돼요? X 1년도 예를 들어서 매출 원가라고 해볼까요? 매출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무튼 신고조정 사항이라고 해볼게요. X 1년도 매출, X 1년도 매출 원가예요. 근데 누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났어요. X 2년, X 3년도에 그걸 발견했다고 해봐요. 그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들은 신고조정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X 3년도에 이걸 알았다? 그럼 X 3년도에 비용으로 X 3년도에 입금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신고조정 사항은 시간이 지나서 그때 깜빡했다 라고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X 1년도에 입금 송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시간이 지나서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경정 청구를 통해서 해당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 원가를 X 1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비용 처리를 못한 거예요. X 3년도에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X 1년도분 법인세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하는 거죠. X 3년도에. 그죠? 과거에 놓친 게 있는데 그 해의 비용을 더 인정해 주세요라고 경정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따가 또 보겠지만 결산 조정 사항은 어떤 거예요? 그 송금의 계상 여부. 입금은 없다고 했죠, 여러분? 입금 항목은 결산 조정 사항이 없어요. 선택할 수 없다고요. 입금 항목은 송금의 계상 여부가 법인의 선택에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X 1년도 감가상각비를 깜빡했다라는 걸 X 3년도에 알게 된 거예요. X 1년도 감가상각비 DEP를 X 3년도에 이걸 알았다. 그건 여러분 어떻게? X 3년도에 되었어요. 그러면 그거 경정 청구해 주세요. 제가 X 1년도에 감가상각비 계산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X 1년도분 경정 청구해 주세요.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결산 조정 사항은 송금을 계상 여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하냐 마냐를 법인이 선택한 거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X 1년도분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도했던 것보다 적게 송금으로 했다. 비용 처리했다. 그거를 나중에 알았다고 하면 이건 어떤 관점이다? 법인이 그렇게 선택한 걸로 본다고요. 누락은 회사가 X 1년도에 그렇게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걸로 보기 때문에 X 1년도분을 경정 청구해 주세요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 X 3년도에 비용 처리하면 돼요. 물론 한도 안에서 한도 체크는 해야겠죠, 여러분. 한도 CV는 받아야겠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신고 조정 사항은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X 1년도분에 그걸 못했어라고 하면 어떻게? 무조건 여러분 X 1년도에 비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정 청구를 통해 가지고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산 조정 사항은 그냥 자기가 법인이 나 X 1년도 비용 안 할래, 나중에 할래라고 선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X 1번 풀이 볼게요. 1번 풀이 보고 왔죠? 그럼 어떻게? 신고 조정 사항이 누락된 거를 나중에 알았다. 그러면은 X 1년도 그 해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됐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소득 처분은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의 국내 여부 및 영리 추구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세를 신고하는 모든 법인이 해야 한다. 적용한다. 맞는지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 본점이랑 주사무소는 본점은 영리법인의 본거지를 메인 베이스를 본점이라고 하고 비영리법인의 메인 베이스를 주사무소라고 표현합니다. 자, 뒤쪽에 2번 풀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죠? 여러분 세무조정, 소득처분 2번의 해설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무소 소득금액의 사이, 소득금액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우리는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TA, Tax Adjustment, 세법에 맞춰서 Adjustment, 조정한다, 뭐 적응시킨다 이런 거잖아요. 세법에 맞춰서 조정한다. 이게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에 세무조정을 했어요. 뭐 송금산입, 입금산입 여러 가지가 했어요. 근데 세무조정 결과 우리가 뭔가 지금 숫자를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그 금액이 이게 예를 들어서 외부로 흘러가서 누구한테 이게 귀속되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뭐다? 소득처분이에요. 예를 들면 회사가 비용으로 1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를 해봤더니 이게 예를 들면 주주 집에 인테리어를 개인적인 그런 거를 혜택을 주고 회사가 몰래 비용 처리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세무조사관한테 해봤다는 거예요. 회사도 이거 비용 아닌데 비용 처리했네? 그럼 송금 불산입하죠? 비용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 누가 가져갔니? 봤더니 주주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당이라고 처분해서 그 주주의 배당 소득세, 주주님 배당 받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만큼 이득을 보셨으니까 소득세 더 내세요. 배당 소득세 더 내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면은 그에 따른 소득 처분이 필수적인 절차가 되는 겁니다. 확인해야 돼요. 이게 누구한테 귀속됐으면은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물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물릴 필요는 없네? 그럼 뭐 기타 사유를 처리하든가 이런 식으로 소득 처분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세무조정에 따른. 그래서 2번을 읽어보시면은 소득 처분은 어떻게? 세무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인이 세무조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법인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국내 법인인지 국외 법인인지 영리 법인인지 비영리 법인인지 상관없이 일단 세무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청 귀속이 어디로 갔는지를 따져가지고 소득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법인세 경정으로 인해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의 소득 처분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수령한 날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 결과적으로 인정 배당, 인정 상여, 인정 기타 소득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자, 뒤에 몇 페이지죠? 자, 몇 페이지? 85페이지 있습니다. 인정 배당, 인정 상여, 인정 기타 소득. 우리가 소득 처분,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법인세를 세무조정하면서 소득 처분이 나왔다는 거죠.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세무조정에 대한 그 가산 조정을 했는데 그 귀속자가 주주면은 배당, 근로자, 대표자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이런 사람이라면 상여, 보너스를 가져간 걸 보는 거죠. 그리고 회사와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뭔가 주주의 친구라든가 대표이사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만약에 돈이 흘러 들어갔다, 이득을 봤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기타 소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송금 회사 세무조정을 했을 때 뭐 송금 불산이 100원 그리고 마지막 여기 소득 처분을 뭐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 인정 배당, 인정 상여, 인정 기타 소득이에요. 형식적으로는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이 아니지만 네가 그런 혜택을 보았으니까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의지할 거야, 간주할 거야, 인정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배당 받아간 게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인 네가 이득을 봤으니까 그거를 배당으로 인정할 거야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이 송금 불산입이라는 거를 법인이 여러분 스스로 신고하면서 법인세 신고하면서 혹은 수정 신고하면서 스스로 했다면은 이 배당 소득, 상여 소득, 기타 소득을 언제 지급한 걸로 의지하냐 하면 법인세를 신고한 날 혹은 나중에 추가로 수정 신고한 날 지급한 걸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 달 지급한 걸로 의지하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금액을 세무서에 갖다 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게 스스로 신고한 게 아니고요. 우리 세무서 혹은 지방청, 본청에서 정부가 그죠? 정부가 이 법인 소득 금액 신고한 걸 봤더니 이거 누락됐네 라고 경정 고쳐주는 걸 경정이라고 하고 처음으로 정해주는 걸 결정이라고 하잖아요. 신고가 들어오고 법인세 신고 온 거를 나중에 봤더니 좀 고쳐야 될 게 있어서 경정했다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경정 결과를 소득 금액 변동 통지서라는 걸 법인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세무서 우리가 조사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당신들이 비용으로 처리한 100원 그거 송금 불산입 할 거거든요. 세무조사에서 송금 불산입 합니다. 그리고 그 귀속이 배당, 상여, 기타 소득 뭐 이렇게 나가니까 요거 확인하세요. 법인 네가 신고했던 각 사업용 소득 금액이 변동되었다라는 소득 금액 변동 통지서를 법인한테 보냅니다. 세무조사의 결과를 보내는 거죠. 그럼 이 소득 금액 변동 통지를 법인이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득 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 이제 결과를 알게 되겠죠. 받은 날 뭘 어떻게 의지하나요? 이 받은 날 그 주주, 그 근로자, 그 기타 소득 대상자한테 소득을 지급한 걸로 의지합니다. 그죠? 아까 똑같죠? 아까는 신고할 때니까 신고일이고요. 이 경정할 때는 어떻게? 소득 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뭐가 됩니까? 지급 시기 의제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달 10일간 수령일, 지금 수령일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때 돈을 지급한 걸로 의지하니까 이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게 3번 문항입니다. 보시죠. 법인세를 경정했어요. 법인이 신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확인하고 뭐 조사, 세무조사 같은 걸 해봤더니 고칠 게 있다는 거지. 송금불산이 100원, 배당 혹은 상여 혹은 기타 소득의 소득세를 그 혜택을 본 이득을 본 개인이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득 처분이 일어났죠. 그럼 이 소득 금액 변동 통지서를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법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법인한테 보내고 수령까지 해야 됩니다. 수령한 날. 법인이 실제로 수령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개인한테 지급한 걸로 보죠. 언제? 이 수령일에. 수령일에 지급한 걸 보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그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세무서에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맞는 표현. 됐죠? 자, 4번.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와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납부분은 둘 다 소득 처분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에 대한 해설을 찾아보시죠. 자, 86페이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파트예요. 그죠? 1순위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또 비실명 채권 이자인데 요 둘에 대한 우리 소득 처분은 똑같이 봅니다. 어떻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를 회사가 썼어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를 회사가 끌어다 쓰고 돈을 이자 비용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돈 갚느라 이만큼 비용 들어갔으니까 비용으로 송금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불분명하다. 비실명 채권에 대한 이자다. 이런 것들은 세법이 제재하려는 거예요. 그런 거 쓰지 마.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 쓰지 말고 채권 증권의 이자도 비실명인 거 쓰지 마. 가능한 쓰지 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송금으로 보지 않는다. 송금 불산입할 거야 라는 거예요. 제재하려는 겁니다. 그런 돈 쓰지 마 라는 거고. 자, 송금 불산입은 대표자, 실제로 대표자가 이런 이득을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를 쓰지 말라는 취지로 대표자한테 보너스로 처분합니다. 상여로 처분한다고요. 그죠? 실제로 대표자가 이 돈을 가져간 건 아니지만 이자를 대표자가 이 이득을 본 건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 그런 거를 쓰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하기 위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고요. 그러면은 대표자는 소득세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에 대한 제재인데 맞아요. 송금 불산입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송금 불산입되니까 비용 처리 인정 못 받아요. 그리고 상여로 처분하니까 이 회사의 대표자 입장에서도 보너스 받은 걸로 봐버려서 취급당해서 소득세를 더 내야 되니까 이렇게 싫겠죠. 이런 취급되니까 이렇게 취급되면 싫겠죠. 자, 그게 기본인데 만약에 여러분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했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불분명해요. 어떤 사채 시장에 불곰 막 이런 사람한테 준 건데 원천징수를 했다는 거는 이 원천징수 된 만큼은 나라에서 세수가 확보됐죠. 그죠? 원래 채권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는 이 이자를 가져간 사람한테 소득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름이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는 건데 원천징수는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은 소득세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자, 송금 불산입은 합니다. 법인 입장에서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다? 이만큼은 소득세는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표자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하는 겁니다. 기타 사유 유출은 뭐라고요?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의 처분과 다르게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담시킬 필요가 없을 때 쓰는 게 기타 사유 유출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다? 밑에 정리. 대표자 상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죠. 그죠? 사후관리가 추가적으로 이걸 소득세 내에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지금 대표자가 상여 처분됐으니까 이 상여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득세를 더 내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원천징수를 했다고요. 법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했다는 거는 그만큼에 대한 소득세는 나라에서 받은 거니까 기타 사유 유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득세를 과세할 필요가 없어요.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풀이 4번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자, 원천징수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5번도 보겠습니다. 5번 마지막. 신고 조정은 결산서에 계상된 수익 비용과 세법상의 임금 송금이 다른 경우 이를 세무조정 계산서에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아까 전에 이거 보고 왔어요. 그죠? 신고 조정 사항과 결산 조정 사항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다 봤던 것들입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했나요? 다시 한번. 5번에 대한 해설 뒤에 있죠. 5번에 대한 해설. 신고 조정 사항 1안 결산서에 만약 과소계상됐다면은 반드시 신고 조정을 통해서 그 금액을 맞춰주고 과대계상됐다면은 덜어내줘야 되는 거죠. 입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반드시 정확하게 그 금액이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서에 손익계산서에 그 금액을 잘 맞춰뒀다면은 추가적으로 뭐 할 게 없지만 과소계상했다면은 입금 산입, 송금 산입 해야 되고 과대계상했다면 입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으로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금액을 맞춰줘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5번 해설을 봅시다. 신고 조정은 결산서,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으로 올라가 있는 금액과 만약에 세법이 원하는 입금 손익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맞춰주라는 거지. 과소계상이라면은 추가적으로 입금 산입, 송금 산입으로 입금 금액, 송금 금액을 밀어 넣어주고 과하게 들어가 있다면 입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으로 덜어내라는 거잖아요. 세무 조정하라는 거죠. 그걸로 조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5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28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